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지난해 농악에 이어 올해 백제 유적지를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한 전라북도가 내년에 정읍 무성서원으로 3년 연속 등재에 도전합니다. 정읍 무성서원은 유네스코 측으로부터 2차례 현지 실사를 통과해 내년에 등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읍 무성서원이 무려 47년 만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최치원 초상화를 넘겨받았습니다. 조선 후기에 만든 이 초상화는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 정읍 무성서원 등재에 나서 3년 연속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5개인 전북의 유네스코 유산은 2000년 고창 고인도를 시작으로 2003년 판소리, 2010년 매사냥, 지난해 농악, 올해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차례로 선정됐습니다. 내년에 정읍 무성서원이 추가되면 3년 연속 유네스코 유산 등재가 돼 전북의 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의 현지 실사를 통과돼야 되는데 올해 정읍 무성서원의 경우 2차례의 현지 실사를 무난하게 통과했기 때문에 내년에 등재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유네스코 유산 관광사업단 구성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바람 잡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 좀 관광객이 많이 오게 만드는 사업단을 정부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전라북도는 정읍 무성서원에 이어 동학 농민혁명 기록물과 고창 갯벌도 추가로 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북의 뛰어난 유산이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올해 군산을 찾는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을 수용할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에 문을 연 근대역사 박물관입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픔을 겪는 군산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지난 5월까지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3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배 늘었습니다. 전국 최고의 근대문화유산이 저희 군산에 집중되어 있고 근대역사 교육을 위해서는 그 현장학습이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곳들이 전국적으로 저희 군산이 가장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장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올가을에 열릴 군산 시간여행 축제 등을 고려하면 군산을 찾는 관광객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스 호스텔이 없어 수학여행 온 학생들은 충남 서천이나 전주 등 인근 유스 호스텔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주차장이 680대 수준에 그쳐 6천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마다 주차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방형 화장실은 겨우 5곳뿐입니다. 공중 화장실이 좀 없다는 거? 대전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편했거든요, 다니기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좀만 걸어가서 눈에 띄는 게 여기는 없었다는 점.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앞둔 군산시.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버린 양만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요금을 내는 종량제를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지 6년째인데요. 도입 초기 줄었던 발생량이 지금은 종량제 도입 전과 같아져 종량제 도입 취지가 빛을 잃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구내식당입니다. 이달부터 음식을 남기지 않는 직원에 식권 교환권을 주고 음식을 남기면 상징적으로 벌금 100원을 받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잔반을 줄여보고 식재료 구입 과정에서도 또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9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요금도 버린 양만큼 내는 종량제를 시작했습니다. 시민 한 명이 1년에 버린 음식물 쓰레기 양은 처음 2년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도입 3년째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지금은 도입 전과 거의 같아졌습니다. 전국 평균 발생량보다는 무려 4분의 3이나 많아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량제를 도입한 의미가 빛을 잃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다른 지역보다 가지수와 양이 많은 음식점 반찬이 꼽힙니다. 전주시는 반찬을 남기지 않으면 음식값을 깎아주는 사업 등 시민의식 개선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처리 원가의 47%에 그치고 있는 쓰레기 처리 요금도 2년 뒤에 55%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질 것이고, 전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쓰는 예산은 한 해 170억 원. 발생량이 10%만 줄어도 17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시내버스 종점지에 기사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합니다. 더위나 추위를 피해 쉴 곳도 없고 화장실 이용도 어려워 기사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도로에 시내버스가 줄지어 주차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종점이지만 회차지가 없어 도로에 차량을 세워놨습니다. 쉴 곳도 없습니다. 땡볕을 피해 그늘에 서 있거나 버스에서 시간을 때워야 합니다. 차 속에 하나 있어야죠. 뭐 이렇게 막 나와 서 있던가. 그냥 그것뿐이 없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없다 보니 길 건너 상가를 이용하거나 풀숲에 볼일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급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주역 같은지 파주세로 세워놓고 막 들어가 버려.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을 시정을 해 제일 급한 게 화장실이에요. 전주의 시내버스 회차지 44곳 가운데 휴게실이 설치된 곳은 5곳뿐입니다. 나머지 회차지는 화장실조차 없습니다. 무선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0개가 넘다 보니까 그 직점과 종점을 있는데 다 편입시설 하기까지는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건축 허가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나마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휴게실은 관리가 안 돼 쓰레기와 거미줄이 가득합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냉방기도 없어 사실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하루 16시간 이상 운전을 하는 버스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식은 꼭 필요합니다. 버스 노동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버스 사고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것은 시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버스 기사에게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 접어들면서 전주보건소가 일반 진료를 재개합니다. 전주시는 전주보건소의 메르스 전담 진료 기능을 중단하고 일반 환자 진료와 예방접종 같은 업무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전담 진료실로 전환했던 전주보건소는 호흡기 질환과 발열 증세를 보인 530명을 진료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음식점에서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남원에 사는 38살 박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남원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8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200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어제부터 30mm 안팎의 장맛비가 내렸지만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밤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70mm입니다. 돌풍이 불고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는 내일은 낮 기온이 25도에서 26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금요일인 모레부터 대체로 맑고 덥다가 이번 일요일에 다시 장맛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